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오늘은 학부모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총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가야는 하는데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싶다. 갈까 말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가기 부담스러운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이 싫어서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새내기 학부모 교실 강의를 가보면 젊은 어머님들이 많았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신가 싶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늦둥이를 둔 부모님인가 싶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아버님이나 다국적 어머님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낙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니 나이가 많아서, 외국인이라서, 조부모라서, 장애가 있어서 아빠가 가도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총회에 갈지 말지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늦거나 부족하면 어때요? 지금 늦고 부족한 거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늦대고 부족할수록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식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학교에 가세요. 우리 아이 좀 늦대고 더디지만 다 따라잡고 잘 성장할 거라 나는 나의 아이를 믿어요. 걱정 안 해요. 나는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랍니다. 이런 당당한 부모님을 보면 학교 선생님도 또 친구들도 금방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학교는 우리 자녀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부모가 직장생활 하듯이 우리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듯이 우리 자녀도 학교에서 생활하며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맺기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삶의 기술을 실습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사회생활을 인정하고 도와주겠다는 의사표현인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에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먼저 보여주는 산교육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학부모 총회가 뭐 하는 건데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 회원이 됩니다. 학부모회 총회란 한마디로 전체 학부모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 총회는 1년간 학부모회가 어떤 일을 했고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예요. 학부모 회의니 학부모 회장이 소집하고 진행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학부모들이 모이는 날이다 보니 학교 행사 중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총회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바빠도 너무 바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지, 학교의 교육행정, 교육행사 일정, 교육과정 설명도 들어야지, 학부모 대표인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임원도 선출해야지, 교실로 돌아가 담임선생님 또 만나야지, 오랜만에 만난 학부모님들과 대화도 나눠야지,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부모 총회는 잠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진행조차 못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부모의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학부모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1년간 학부모의 활동 소개와 예산 결산 보고 작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감사의 보고도 듣고, 학부모의 규정에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 운영위원과 새로운 학부모의 임원을 선출하고, 또 올해 학부모의 계획도 세우고,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나 또 학부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고, 또
학교 설명회도 듣고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을 갖는 게 학부모 총회의 목적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학부모 총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그럼 학부모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 운영에 참여가 증가하겠죠. 처음은 어색하지만 총회를 통해 학부모가 건의한 의견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된다는 걸 안다면 내년 총회에 또 가시지 않겠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있는 곳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난 사항들은 학교에서 분명히 진행해야 하니 학부모 의견이 보장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모습을 본 교사들도 학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교사나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를 아이를 잠시 맡기는 위탁기관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주인의식도 생기겠죠. 우리 이웃이자 학부모인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통된 교육관을 가지게 될 거고요. 학부모 의견이 반영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말로만 하던 시민의식, 민주화의식이 높아질 것이며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도 잘 알 수 있고 학교나 교사, 자녀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 불만이 있어 교장실로 뛰어들어가 교장선생님과 단판 짓겠다는 학부모도 없어질 것이고요.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손찌검하는 교사도 없어질 겁니다. 어른들의 회의 문화를 본 우리 아이들의 학생회 회의 모습도 개선될 것이고요. 학부모 총회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총회를 마치고 기다리던 우리 아이 교실로 가게 됩니다. 교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우리 반 학부모님들을 만나 담임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법에 대한 소개도 듣고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면 정막이 흐르게 되죠. 누군가 앞장서서 신청서를 채우길 기다리다 시간은 흐르고 집에는 가야겠고 마지못해 이름 석자 적고 귀가를 서두르게 됩니다. 등 떠밀려 신청하거나 눈치 보며 신청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총회 모습입니다. 이기 싫어서 총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자원봉사를 왜 싫어하고 왜 어려워할까요? 나와 우리 아이에게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봉사 이름이 다르지만 녹색 학부모회, 안전지킴이, 폴리스, 마미캅, 급식 모니터링, 책 읽어주는 동아리, 진로체험단, 도서위원회 등의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다양한 학부모 봉사가 생겨났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녹색 어머니회. 이게 녹색 어머니회는 어머니만 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녹색 학부모회나 안전지킴이 등등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현장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주변 도로에서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고 생겨난 것이 녹색 학부모회입니다. 조금씩 시간 내서 봉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한 등굣길이 될 텐데 나는 녹색 안 서고 남이 서주길만을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생각은 아닐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녹색 없애자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럼 아이들 방치하자는 소리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직장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아침에 잠깐 한두 시간 봉사 가능한 일 아닐까요? 10명이 신청하면 순서가 자주 돌아오지만 100명이 신청하면 1년에 2번, 200명이 신청하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녹색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깃발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쌩 하고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한 번쯤 녹색을 서본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녹색 선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너무 재밌죠. 재미도 재미지만 이 모습을 바라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또 아빠를 자랑스러워할지 상상이 됩니다. 한 10년 전쯤
아이들이 그 욕을 많이 해서 바른말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인형 탈 쓰고 아침마다 바른말 사용하자는 팻말 들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하던 아버지 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바른말 써야 한다고 약속도 잘 지키던 그때 애들 모습이 생각나네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저녁마다 술 모임이 생겼대요. 네, 요즘은 아버지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미카비니 폴리스니 여러 가지 이름의 순찰봉사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 주변에서 불량 학생이나 유괴범,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봉사입니다. 학부모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돌아가며 돌보자는 품앗이 정신에서 나온 자원봉사죠. 1년에 한두 번 순찰 봉사를 하면 오다 가다 만나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 인사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생활하는 마을에서 타인을 위해 하나의 봉사쯤은 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와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급식 검수단이나 급식 모니터단 역시 우리 학교에서 급식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요리하기 이전에 미리 급식 재료를 검수하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와 어떻게 요리되고 어떤 맛인지 모니터링 해보면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죠. 오늘 급식 검수 다녀왔는데 급식실에는 요리 앞치마, 설거지용 앞치마가 따로 있더라. 도마도 생선 도마, 육류 도마, 야채 도마 다 따로 있고 고무장갑도 요리용, 설거지용 다 따로 있는 거 있지. 너희 학교 급식이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지더라. 이런 이야기 아이와 나누다 보면 우리 친구들 다음 급식 시간에 먹는 음식이 더 맛있고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학부모가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배운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하는 봉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봉사이자 내 아이를 위한 봉사입니다.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봉사해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돌아 내 자식,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 운영을 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자치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구성원이 함께 모여 학교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그걸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고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학교 문화 만들어 가봐요. 학부모 총회에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시겠어요? 적극적인 부모 밑에 적극적인 아이가 자라납니다. 소극적인 나의 학교 참여가 우리 아이의 소극적 학교 생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멋진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은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볼게요.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